안녕하십니까. 일본 초딩을 때려잡는 남자 황금택입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한자는 구, 휴, 옥, 금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일단 아홉 구입니다. 첫 번째 글자 아홉 구자죠. 아홉 개를 상징하는 한자죠. 레벨 1 몬스터입니다. 쿠라고도 있고 큐라고도 있습니다. 명사의 뜻이 있죠. 아홉이란 뜻입니다. 이게 근데 파생되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코코노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코노카입니다. 코코노츠는 9개죠. 1개, 2개, 3개, 4개 할 때 그래서 9개까지 가죠. 10개까지 가지. 9개를 일본어로 코코노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9일, 1일, 2일, 3일, 4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할 때 5월 9일 할 때 9일. 코코노카. 고가츠, 코코노카. 5월 9일이라는 뜻이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볼 한자는 쉬다 휴입니다. 쉬다 휴. 레벨 2 몬스터입니다. 명사의 뜻과 동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쉬다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쿠라고 읽고 큐라고 읽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사 뜻은 휴식이라는 뜻이겠죠. 랭큐, 연휴. 이거 왜 안 써놨죠 이걸? 이거 천천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랭큐, 연휴. 연속되는 휴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음 휴가, 휴가죠 휴가. 이 가자가 결을 가자예요. 쉬는 결을 쉬는 시간이란 뜻이겠죠. 다음. 그리고 자동사로는 쉬다. 그리고 타동사로는 무엇을 쉬다. 이렇게 됩니다. 야스무 쉬다. 나니나니요 야스무 무엇을 쉬다. 단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소쿠스루 휴식하다. 휴자가 쉴 휴, 식자가 숨쉴 식자죠. 쉬며 숨쉬다 이런 뜻이죠. 그럼 쉰다 이런 뜻이에요. 휴식하다. 큐소쿠스루 휴식하다. 그리고 휴직하다. 큐쇼크스루 휴직하다. 발음이 좀 비슷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큐쇼크입니다. 이것은 이게 직자가 직장이잖아요. 일이잖아요. 직장을 쉬다 이런 뜻이죠. 일을 쉬다. 이거 휴식하다, 휴직하다 두 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수로 옥자입니다. 레벨 1 몬스터죠. 구수로 격구라고도 있고 고쿠라고도 있습니다. 너무 쉬운 글자예요. 명사. 둥근 물건을 옥이라고 하죠. 타마라고 해요. 일본 말로는. 그리고 이게 옥자가 보물 옥자죠. 보물옥. 옥이 보물이잖아요. 옥. 그 손오공 필살기가 뭐예요, 여러분? 원기옥 일본 말로 겐키다마입니다. 겐키다마. 원기옥이죠. 겐키다. 건강한 구슬 뭐 이런 뜻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는데 오게티라는 말 있잖아요. 오게티 일본 말로 타마니키즈라고 합니다. 타마니키즈. 타마 구슬이죠. 옥이죠. 구슬에 키즈 이게요. 우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키스 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그 키스가 일본 말이에요. 키스가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키즈입니다. 키스. 상처, 티 이런 뜻입니다. 타마니 키즈 하면은 오게티라는 뜻이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그 이야기할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완벽하다라는 말이죠. 일본 말로 칸백기다라고 합니다. 완벽하다, 다형사죠. 이게요, 이 구슬하고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살짝 한번 봐주세요. 이 옥자가요, 이게 옥자죠. 그리고 얘는 벽자예요. 얘도 구슬이란 뜻이고 얘도 구슬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담에 보면 그 파일럿이 이렇게 그 기체를 타고 싸움을 해요. 로봇을 타고 싸움을 해요. 근데 그 로봇가 양산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거든요. 그 로봇을. 근데 이게 특별한 로봇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특별한 로봇이냐면은 주인공이 탄다든지 아니면 되게 이름 있는 장수가 탄다든지 이러면 그 로봇 이름이 특별해져요. 그래서 로봇을 전용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탈 수 있는 로봇.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용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랑 비슷해요. 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모든 옥을 그냥 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옥 중에 특별한 옥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주인공급이 되는 옥이 있어요. 그 옥을 벽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그 옥이죠. 근데 이 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 하면 유명한 벽이 화씨지벽이라고 하는 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씨의 옥이란 뜻이죠. 이 옥이 무슨 옥이냐? 그 예전에 중국에 무슨 뭐 초나라에 화씨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뭐 전설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화씨가 어느 날 산에서 옥을 발견을 하는데 이 옥이 엄청난 큰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씨가 이 옥을 왕한테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면서 왕한테 바쳐요. 근데 왕이 이 옥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 왕의 감별사가
이게 그 옥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옥이 이렇게 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새끼가 날 속이네 하면서 화씨의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다리 한쪽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 화씨가 다리가 한쪽이 잘린 거죠.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억울한 거지. 이게 옥이 맞는데. 근데 이제 또 왕이 옥이 아니라는데 옥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본인은 이게 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대요. 그리고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또 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왕한테 또 이걸 갖고 가. 옥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보더니 또 옥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다리 한쪽도 잘라버립니다. 저희가 병신이 된 거야.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본인은 이게 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은. 그러면서 막 너무 안타깝죠. 모든 사람이 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큰 게 옥이라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왕이 또 바뀌어요. 근데 이제 화씨가 이 옥을 또 들고 이 왕한테 가 있는데 다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못하고 이 옥을 자꾸 묻은 거야.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피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옥 잡고 피눈물을 돌덩어리를 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너는 억울해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옥을 잡고 왜 울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운다. 내가 뭐가 이렇게 억울하냐면은 이 엄청난 보물을 보물이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이라고 하니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왕이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게 진짜 옥인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런 옥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큰 옥이. 그래서 화씨 벽옥이라는 화씨옥이라는 화씨지옥이라는 보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옥이 그냥 큰 옥 덩어리가 아니래요. 이게 뭐 심통한 힘을 갖고 있대요. 야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야광? 우리 어렸을 때 야광이라고 해서 밤에 이렇게 빛나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야광이 밤에 빛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화씨 벽옥이 야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을 발한대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통한 물건이야. 보물이에요, 보물. 이 옥을 가지고 진나라 그 진시황이 이 옥을 가지고 옥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옥새가 중국의 황제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화씨 벽옥이 옥새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국 시대에 하나 얘기가 있어요. 이 옥새를 조나라의 왕이 갖게 아니 옥새가 아니고 이 화씨 벽옥이죠. 화씨 벽옥을 조나라의 왕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조나라가 되게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이런 협상을 합니다. 성 15개를 줄 테니 옥을 내놔라. 화씨 옥을. 그래서 성 15개와 이 옥을 바꾸려고 어떤 그 사신이 이 옥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진나라 왕이 이 옥을 보더니 성 15개는 안 주고 옥만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인상여라고 하는 사신이었거든요. 조나라에. 근데 그 인상여라는 사신이 이 옥을 절대 안 뺏기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갖고 옵니다. 그래서 완자가 보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존할 완벽이 벽을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상여가 그 화씨 벽옥을 안 뺏기고 진나라에 안 뺏기고 자기 나라 조나라로 가지고 오거든요. 이걸 보고 완벽이라고 합니다. 이 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 이거 조나라의 그러니까 진나라의 그 진시황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옥새를 만들죠. 그리고 이 옥새가 그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이 막 없어지고 손견이 옥새를 찾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그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옥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명나라인가 송나라인가 가서 이게 없어진대요. 이게 화씨벽의 얘기는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게 그 한비자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쇠금자 나왔습니다. 마지막 글자 레벨 1 몬스터죠. 쇠금입니다. 쇠를 나타내죠. 이게 쇠를 나타내기도 하고 황금을 뜻하기도 해요. 낑이라고도 있고 꽁이라고도 있습니다. 명사의 뜻 금속 혹은 황금 혹은 돈이겠죠. 돈일 때는 훈독으로 카네라고 합니다. 카네가 일본말로 돈이에요. 낀조쿠 금속이죠. 금에 속한 물건들 뭐 이런 뜻이겠죠. 금에 속한 것들 이런 거죠. 금이죠. 금 알죠. 그 다음에 고호킹 합금이죠. 합금은 뭐냐? 여러 가지 금을 만들어서 하나의 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금속을 섞는 거죠. 뭐 청동이 뭐 그런 거라고요. 동하고 뭐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철을 섞어서 그러니까 그 금들을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특징들을 갖고 있죠. 다음 가겠습니다. 낑카 금화죠. 금화. 이게 화자가 돈자예요. 돈 화폐화 돈이라고 하죠. 금으로 된 돈이죠. 은으로 된 은화, 동으로 된 동화. 그러겠죠. 그다음 오카네모찌 부자란 뜻입니다. 모찌가
갖고 있는 사람 혹은 갖고 있는 것 혹은 갖기이란 뜻이 있어요. 명사가 되는 거죠. 모츠 가지다의 명사 형태죠. 오카네모치 돈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아니 부자죠 부자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550 황금이죠. 이게 얘만 공이라고 읽어요. 나머지는 다 낑이죠. 근데 얘만 공이라고 읽어요. 550 황금입니다. 노란색 금 그게 황금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갱킹 현금이죠. 현금이 무슨 뜻이냐? 이 지폐로 된 종이를 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자가 나타낼 현, 표시할 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표시하다 혹은 금을 표시한 것이란 뜻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 단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